질소는 부족해도 안 되고 과다해도 안 되죠. 그러면은 질소가 부족하거나 과다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소가 과다하면은 나무가 과분마지요. 그러면은 도장지가 엄청나게 생기죠. 질소 과다하면 그 도장지다 뭘 다 봐요. 그렇죠? 도장지가 많이 생기면 당연히 꽂는 분화가 적게 와요. 그러면은 과일이 많이 달리지 않죠. 그리고 이 질소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착색이 제대로 안 되고 숙기가 늦어지죠. 착색이 불량해지고 숙기가 늦어지니까 당연히 당도도 저하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과일 품질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질소가 과다하면은 무조건 과일 품질이 저하돼요. 그래서 질소는 적정 시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질소가 과다되면은 병충해에 약해집니다. 그 불안병도 잘 걸려요. 오도병도 잘 걸리고 탄저병에도 잘 걸리죠. 그래서 질소가 많으면은 덩치가 크기는 큰데 나무가 단단하지 못해 허약해요. 그래서 병에 취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나무가 크니까 내병성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죠. 그래서 너무 과분하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질소가 과다하면은 이 나무가 냉해하고 동해에 잘 걸려요. 왜 냉해하고 동해에 잘 걸리냐면은 질소가 과다하면은 나무가 과분무해진다 그랬죠. 그러면은 세포가 비대해져. 세포가 비대해지면은 세포 농도가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동해에 취약하게 되는 겁니다. 세포 농도가 조밀해야 되는데 이게 저하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치면 좀 단단하지가 않아, 그죠? 사람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덩치가 적어도 단단한 사람이 있죠. 덩치가 커도 보면은 좀 약한 사람이 있어. 감기 잘 걸리고 그렇죠. 나무도 똑같아요. 나무는 수세가 강해지면 덩치가 크면서 약한 사람이에요. 덩치가 크고 약한, 체질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병에도 잘 걸리고 동해나 냉해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질소기가 많아지면 밀증상이 발생합니다. 후지에는 특히 질소기가 과다하면 밀증상이 잘 발생하죠. 그 다음에 또 열과 과일이 이렇게 터지는 게 있죠. 꼭지 부분이나 밑받침 부분에 터집니다. 그러면 그 열과 현상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질소가 많으면 조기 낙과 현상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질소가 많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질소가 많으면은 우리 사람들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특히 질산태 질소는 많으면 과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게 음미온이 여자라 그랬어요. 흙하고 붙지를 못하고 바로 비가 오거나 관수를 하면은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지하수나 하천을 오염시킨다 그랬어요. 질산태 질소에 오염된 지하수를 우리가 늘 마시잖아요. 그러면 어린애들이 거기에다 분유를 타준다든지 하면요. 애들 몸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에 걸립니다. 어린이들이. 그 질산태 질소가 많이 함유된 물을 계속 마시면요. 사람들은 성인병에 걸려요. 암 같은데 굉장히 잘 걸립니다. 그래서 질소를 너무 많이 땅에 살포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지하수로 또 하천으로 유입돼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작용을 합니다. 자, 질소 과다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과다하면 안 좋기 때문에 질소 과다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질소 과다가 되면은 안 좋은 현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좋은데 지금 질소를 안 치면 되지 말라고 치냐 이거거든요. 근데 안 치면은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를 안 칠 수도 없고 너무 많이 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살포를 해야 되는데 적정하게 살포하는 게 정말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소가 부족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아까 질소 과다하면은 꽃눈이 안 온다 그랬죠? 반대 현상이에요. 질소가 부족하면 꽃눈은 잘 와요. 그런데 과일이 작아지죠.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비대가 안 되죠. 뭐 과일뿐만 아니라 나무 성장이 불량해지죠. 그리고 과일 크기도 작아지고. 과일 크기가 작아지고 수량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일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수입이 적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질소를 살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수농사를 지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수농사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전쟁이 어려웠어요. 정말로 전쟁이 어려웠거든요. 처음에는 인부들 사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솔직히 제가 가지를 자르면서도 이유도 모르고 막 잘랐어요. 그거 몇 년 걸렸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데 그 전쟁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뭐가 어렵습니까? 방제가 어려워지죠. 왜 그러냐? 처음에는 뭐 방제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렇죠? 왜? 약 칠하는 대로 치면 됩니다. 그런데 약 칠하는 대로 쳤는데도 나무에 병이 오죠. 그래 되면 그 다음에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나니까 이게 방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사과농사 경력이 좀 오래되니까 제일 어려운 게 저는 비배 관리예요. 정말 비료하고 퇴비를 얼마 정도로 적정하게 줘서 수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워요.
이 비배 관리는 종합 예술이나 다름없죠. 종합적이에요. 그죠? 내 토양, 그 다음에 기후, 그리고 내 나무의 상태, 수세,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적정하게 얼마의 비료, 얼마의 퇴비를 줘야 되느냐. 이건 정말 어렵죠. 뭐 땅속을 파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토양 검증도 해보고 그 사과나무가 자라는 걸 봐가면서 이렇게 시비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비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배 관리는 뭐냐 하면은 비료하고 퇴비를 얼마만큼 적정하게 주느냐지요. 요지는 비료 중에도 이 질소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질소는 아까도 그랬죠. 많아도 탈, 적어도 탈이에요. 많이 주면은 나무가 과복무해가지고 나무만 키우고, 적게 주면은 과일이 자라지고 품질이 떨어지고 그렇죠. 질소는 안 줄 수는 없어. 그러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냐? 적정하게 줘야 돼. 적정하게 주면은 질소는 보약이지요. 어떤 분들은 질소를 나무에 비약을 하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하면 보약이 아니고 나무에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하면 보약, 과하면은 독약이 되는 게 바로 질소입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과수 농사의 성공의 관건은 비료 살포고, 그 중에서도 질소 비료를 얼마나 적정하게 살포하느냐가 우리 농사의 성패는 거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